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렉서스 LS500H입니다. 렉서스의 최상위 플래그십 세단이고 가격 같은 경우에는 1억 4천에서 1억 6천 정도 하는데, 오늘 이 시승기에서는 LS만이 주는 어떤 독특한 매력이 어떤 게 있는가, 저는 그런 매력이 있어야지 이 정도 돈을 주고 이 차를 살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매력들이 소비자들을 충분히 설득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이 차는 LS500H죠. 하이브리드 모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이런 고급 세단을 리뷰하면서 너무 이제 기술적인 세부적인 그런 설명을 하는 걸 크게 좋아하지는 않는데, 제가 이 렉서스 LS에 들어간 이 하이브리드 시스템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대단하고 기발하고 창의적이다 라는 거를 발견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LS의 가치를 굉장히 올려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말을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 차에는 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도요타의 멀티 스테이지 하이브리드 시스템이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자, 그게 뭐냐? 자, 기존의 캠리나 라브4, 뭐 ES300H에 들어가 있는 그 도요타의 직병렬 하이브리드 시스템에다가 단순히 4단 자동 미션을 이어붙인 거예요. 그래서 이 4단 미션이 장착이 되면서 기존의 그 일반적인 도요타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단점을 개선을 하면서 또 엄청난 장점이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그게 뭔지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기존의 이제 도요타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단점은 한 40에서 50, 많아봐야 한 60km 속도에서 거의 무조건 엔진이 살아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엔진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거기서부터는 이제 하이브리드 특유의 정숙성이 조금 이제 사라진다 라는 단점이 있었어요. 그게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이 도요타 하이브리드의 핵심 부품인 이 파워 스플릿 디바이스를 보면 됩니다. 이 파워 스플릿 디바이스는 세 가지 부품으로 구성이 되는데, 이 작은 원, 이게 썬기어입니다. 이게 전력을 생산해주는 발전기와 바로 연결이 돼 있죠. 자,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이 부품이 플래닛 캐리어고 엔진과 직접 연결이 되어 있고, 가장 큰 원, 이게 링기어인데 이 링기어는 구동축과 직접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 모터의 출력도 이 링기어를 통해 가지고 바퀴로 전달이 되죠. 자, 여기까지 일단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은 차가 50km 속도로 가고 있는데 엔진이 살아나지 않고 전기 모터로만 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은 이 바퀴와 전기 모터가 움직이니까 링기어가 움직이겠죠. 자, 근데 전기 모터로만 가니까 엔진은 작동을 안 하는 상태죠. 자, 그럼 이 플래닛 캐리어는 움직이지 않고 단순히 톱니바퀴만 제자리에서 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썬기어는 엄청나게 열심히 회전을 하고 있겠죠. 근데 문제는 이 썬기어에 연결된 발전기는 이 최대 회전수에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맥시멈 회전수를 넘어가 버리면은 고장이 나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려면 어쩔 수 없이 이 엔진과 연결된 중간에 껴져 있는 플래닛 캐리어도 돌아가면서 이 썬기어의 회전수를 낮춰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플래닛 캐리어에 연결된 엔진이 일정 속도 이상 올라가면은 무조건 작동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단점이 생기는 거죠. 근데 여기에 트랜스미션을 걸어버리면은 이게 바로 해결이 되는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이 미션이 결국 이 링기어와 바퀴 사이에 연결이 되기 때문에 바퀴가 굉장히 빨리 돌 때,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막 100km의 속도로 갈 때도 이 미션을 다단, 즉 고단 기어로 놔버리면 이 바퀴는 빨리 돌지만 이 링기어 자체는 빨리 돌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발생하죠. 그래서 이 상황은 바퀴는 밖에서 빨리 돌고 있지만 이 PSD 내부의 상황은 마치 차가 거의 한 30에서 40km의 속도로 가고 있는 상황을 만들어 버리는 거죠. 이 엔진이 살아날 이유가 없어지는 거고, 기존의 도요타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가진 단점이 완전히 사라지는 상황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거의 속도가 94에서 100km를 넘나드는데 여전히 엔진 개입을 지금 최소화하면서 에코 모델 그 점선까지 오지도 않았잖아요. 이 파워를 쓰는 이 양 자체가 패들 시프트를 통해서 매뉴얼 모드로 놓으면은 이 기어가 지금 10단에 걸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4단으로 말씀드린 게, 이 전체 총 기어비를 가상의 기어비로 6단을 만들어주고 그 기계 기어비로 4단으로 만들어주니까 이게 10단으로 표시되는 건데, 그래서 이렇게 항속 주행을 할 때는 이 기어를 4단으로 걸어 놓음으로써 엔진 개입을 최소화시키는 거죠.
S580 같은 경우에도 내연기관이잖아요. 물론 그 차는 엔진 회전 질감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거슬리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정숙하고 안락한 건 맞는데, 이 최대한 엔진 개입 자체를 줄여버리고 전기의 동력으로 이 차를 보내주는 느낌은, 아무리 그 내연기관에서 그 정숙함을 위해서排기통을 얹어주고 차음 소재도 많이 적용하고 이런 것들하고는 약간 좀 차원이 좀 다른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 정숙성이라는 게 정말 색다른 매력을 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연비를 지금 보시면은, 지금 13.9에서 14km를 연비가 왔다 갔다 하는 걸 보면은 순수 하이브리드 시스템도 할 수 없는 굉장히 좋은 연비를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까지 보시고 LS 관심이 생기신 분들은 일단 한번 시승해 보시면서 독삼사와는 다른 색다른 느낌을 한번 느껴보시길 바라고, 렉서스 서초전 시장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유준화 대리님께서 이 차의 구매 가이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색깔마다 옵션마다 조금씩은 다른데 바로바로 출고가 가능한 재고들은 있어요. 근데 뭐 특별히 내가 원하는 색상이 따로 있다 하면은 오더에서 메이드 되기까지는 보통 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뭐 검정색이나 뭐 그레이 같은 좀 메이저한 컬러들은 바로바로 출고가 가능한 컬러들이 있는 상황이고요. 어차피 이 차는 시승을 해봐야 진가가 나온 차기 때문에 차익남TV 보고 왔다고 시승 문의나 구매 문의 해주시면 친절히 응대해 주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차의 승차감에 대해서도 좀 체크해 보려고 지금 2열에 앉아서 가고 있는데, 일단 이 차의 이 시트의 소재와 착자감이 일단 경쟁차들과 대비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가장 먼저 S클래스부터 진짜 무슨 정말 부드럽고 고급스러운 시트 위에 몸이 그냥 감싸지는 느낌인데, 그게 불쾌하게 한없이 푹 들어가는 느낌이 아니라 몸이 그냥 쾌적하게 그냥 얹혀지는 그런 느낌이라서, 정말 와, 이 정도면은 진짜 여기서 48시간 동안 앉아 있어도 불편한 허리가 아플 일은 없겠다 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7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2열 시트 높이가 좀 이질적으로 높더라고요. 그래서 몸 자체가 푹 낮게 깔아앉으면서 안정감 있는 느낌까지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이 약간은 좀 아쉬웠는데, 이 제가 지금 타고 있는 LS 같은 경우에는 약간 신기한 게, 보통 한 브랜드의 플래그십 세단이라고 하면은 그 바로 아래급의 차들하고 엄청나게 구분을 두잖아요. 근데 이 LS 같은 경우에는 이 ES랑 엄청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네? 라는 이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E클래스가 한 시트 착자감이 10점 중에 4점이라고 하면은 S클래스가 10점, 이 정도의 느낌인데, 이 브랜드는 ES가 7점이라면 한 LS는 한 9점 정도? 이 정도의 느낌이에요. 제가 지난번 ES 리뷰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ES 시트의 소재와 착자감이 그 급 중에서 독보적으로 좋고 안락감을 크게 준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 송아지 가죽을 사용하는 세미 에날린 시트가 실제로 그 예전 S650 마이바흐에도 사용될 정도로 엄청나게 고급스러운 이 소재인데, 그 소재가 동일하게 LS에도 들어가 있는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ES보다 조금 더 쿠션을 많이 넣고 이 두께도 두껍게 해가지고 약간 조금 더 푹신푹신하게 넣어놓고 디테일하게 퀼팅 문양도 넣고 이래가지고 조금 더 안락하고 좋은 착자감을 선사하는데, 이 LS의 시트를 S400D나 S580의 시트하고 비교를 하자면 S클래스의 한 10점, 그리고 LS의 한 8.5점, 이 정도로 좀 점수를 주고 싶어요. 이 착자감만 놓고 보면. S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다이아몬드 형식으로 촘촘하게 퀼팅이 되어 있는 이 부분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몸을 안쪽으로 파고들게 하는데, 그게 기분 나쁘게 푹 들어가는 게 아니고 약간 몸이 얹혀지는 쾌적한 느낌이고, LS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의 섬세함까지는 없는데 그냥 앉아있으면 굉장히 편한 느낌이라서 약간의 그런 점수 차이를 줬습니다. 다만 생각하셔야 되는 게, LS는 이런 느낌을 S350D를 살 돈으로 느낄 수 있다는, 어떻게 보면 가성비가 있다는 점이죠. 자, 지금 2열 승차감을 테스트하러 약간 요철과 방지턱이 많은 도로로 왔어요. 그래서 지금 뭐 이렇게 넘어보면은 플래그십 라인업의 차들 같은 경우에는 1열 승차감은 거의 대동소이하게 모두 다 좋은데, 이제 2열에서의 차이가 좀 있어요. 그래서 좀 테스트를 좀 계속 해본 결과, 일단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 독일 플래그십 세단의 2열 승차감하고 약간은 좀 다른 느낌이라는 게 느껴지는 게, 기본적으로 이 승차감 자체가 낭창낭창 거린다고 해야 되나요? 이제 S클래스나 7 시리즈 같은 경우에 제가 타봤을 때 2열의 느낌 자체가 일단 되게 뭔가 알차고 단단하고 묵직한 느낌인데, 거기서 좋은 승차감을 내주기 위해서 이제 댐퍼의 길이도 최대한 길게 빼주고 소재도 좋은 걸 넣어주고, 특히 서브 프레임과 차체의 하드 포인트를 연결시켜주는 부위 자체를 얇지만 넓은 범위로 잘
잡아서 이 방지턱에서 떨어질 때의 느낌 자체가 먹먹하게, 그러니까 그 먹먹하다는 게 충격이 느껴지지 않게 좋게 해주는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근본 자체가 되게 낭창낭창하고 부드러운 세팅이에요. 그걸 알 수 있는 게 이 로어암의 두께만 봐도 되게 얇긴 해요. 그리고 이 차체 하드 포인트도 보면은 이 얇은 두께로 넓은 범위로 잡은 그 S클래스나 7 시리즈와 달리 그것보다 적은 면적인데 하드 포인트의 두께 자체를 좀 두껍게 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떨어질 때 쿠션감이 굉장히 살아나면서 이 방지턱을 넘을 때 이 떨어지는 충격이 많이 상쇄되고, 당연히 이 댐퍼의 길이도 굉장히 길쭉하게 잡아놨기 때문에 그냥 이 차는 애초에 세팅할 때부터 무조건 부드러운 차, 승차감이 좋은 차, 그것만 보고 이제 세팅을 한 차 같아요. 그래서 이게 독일차를 계속 경험하신 분들에게는 조금 이제 이게 생소한 느낌일 수는 있는데, 한번 이 맛에 이제 빠져들고 나면은 계속 이 느낌만 찾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약간 마니아층을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옆던제 와인딩 로드로 왔는데, 일단 뭐 제가 여기서 그렇게 격하게 달리지는 않을 거예요. 어차피 이 차 달린 차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다만 구비진 코스를 갈 때 일어날 수 있는 차의 어떤 롤링이라든지 피칭이라든지 이런 거동 자체가 저기 뒤에 앉아있는 제 친구 같은 이제 2열에 앉은 사람에게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좀 테스트하러 왔어요. 지금 컴포트 모드로 놓고 한번 달려볼게요. 지금 한 50km에서 한 60km 정도 되는데, 이게 뭐 그냥 공도에서 일반적으로 달릴 때 그런 속도긴 하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코너를 돌고 있는데, 어떤 것 같아? 어떤 차의 기울어짐? 기울어짐이 많이 없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감겨지는 게 있어서. 당겨주는 게 있다고? 감겨주는 게. 감겨주는 게? 몸을 좀 감싸주는, 몸을 좀 감싸줘가지고 흔들림을 최소화하는 것 같은 느낌. 이게 저도 아까 이제 2열에 앉아서 여기 돌아볼 때 느껴보기는 했지만, 저 친구가 이제 말을 하는 게, 시트를 보면은 이 사이드 볼스터 부피를 굉장히 크게 해줘요. 차가 돌아 나갈 때 발생하는 롤이 심하든 적든 시트가 몸을 잡아주는 느낌이 좋거든요. 근데 이렇게 속도를 이제 높여서 돌다 보면 롤이 다른 뭐 7 시리즈나 S클래스 대비해 가지고 약간은 좀 심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게 어차피 휠베이스도 굉장히 길다 보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낭창낭창한 굉장히 부드러운 승차감으로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뭐 7 시리즈나 S클래스보다는, S클래스는 이제 후륜 조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롤 자체를 약간 좀 없애주는 느낌이 있는데, 7 시리즈보다는 롤이 확실히 좀 많이 느껴진다 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이 차는 일상적으로 주행을 할 때는 사이드 볼스터가 몸을 딱 잡아주는 느낌 때문에 불편한 느낌은 아니거든요. 그냥 몸을 그냥 피트하게 잡아주는 그런 느낌이라서 그냥 천천히 달리다 보면은 시트의 특징적인 부분 때문에 좀 여러분이 만족할 수 있다 라고 좀 생각이 되고, 그래서 이 차를 좀 총평을 해보자면,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절대적인 점수치만 놓고 보면은 S클래스보다는 당연히 조금 어떤 떨어지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S클래스랑 7 시리즈를 비교한다는 느낌보다는 다른 주행성과 다른 개념을 그냥 추구하는 차를 평가하는 느낌이라서, LS 같은 경우에는 독삼사의 어떤 플래그십 세단들 중 하나를 경험하시고 나서 이 차가 궁금해가지고 시승을 했는데, 승차감이나 주행감 이런 것 자체가 독일 플래그십에서는 느낄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많이 느껴져서 이 차를 계약하시고 구매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들었어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LS500H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